3교리교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9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6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갑오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다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지금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재련소,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날을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보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우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압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계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 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월에 일간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했습니다. 큰 소나무라든가 전나무 같은 큰 개념의 나무라고 했고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생목인 것이냐 또는 성목인 것이냐.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자라나고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자란 나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목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병화와 계수를 위주로 용시를 취용하는 반면에,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적발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월령 자체가 이제 미월이다 보니까 미월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오미 남방으로서 굉장히 조열한 그런 구조의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미월이 상반월이냐 또는 하반월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데,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마치 5월과 동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월의 간목이라 하더라도 상반월, 즉 소서부터 대서 전까지는 5월과 같이 용시를 취용하고,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왕하면서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 금수가 진기하는 걸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미월이라 하더라도
대서절이 되게 되면 5월과 동론하기 때문에 이때는 성목으로 보지 않고 생목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미월의 간목은 일단은 계수를 용신으로 치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치용이 될 것이고, 또 계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죠. 미월,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이면서 계수 입장에서 미월 같은 경우 특히나 건조하면서도 건토인 미토가 사령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계수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 있죠. 반드시 금이 있어서 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계수가 능히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하고 간목을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미월인데 대서가 지났다라고 하면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기 때문에 이때는 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취용해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발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초학하시는 분들이 진술, 중미월의 상반월과 하반월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까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상반월, 하반월을 일단 구분하지 마시고요. 미월의 사주 전반적으로 금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계수 경금을 쓴다라고 하고, 미월인데 사주에 금수가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정화 경금 위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4, 5, 미월은 염상절이기 때문에 일단 정화 경금을 쓰기보다는 계수 경금을 쓰는 사례가 더 많을 것이다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두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격국과 용신. 어떤 사람들은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51만 8,400가지가 나오는 조합의 사주를 우리가 다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걸 좀 공통적인 것끼리 묶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 매우 중요한 이론이 되겠고요. 격국과 용신은 또 마찬가지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두 토대 위에서 격국과 용신을 살펴보게 되는데, 역시나 일간, 간목 부터 시작을 하죠. 간목, 양목이 되겠습니다. 월지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죠.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보게 되면 극하려고 하는 것이 개념이 됩니다. 목극도 간목이 월지에 있는 미토를 극하게 됐죠. 이거를 이렇게 보는데, 일간이 내가 극하는 거죠. 아극자라고 하고요. 내가 극한다, 아극자. 이거는 갖다가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는 재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성을 재물로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꼭 재물만 놓고 보는 것은 아니고, 유흥오락 같은 것도 재성으로 보고요. 유흥오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인기 같은 거 있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인기 같은 것. 그 다음에 근면성실 같은 것도 그 재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왕한 사람들이 어때? 근면성실하죠.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일하면서 돈 버는 것도 좋아하고, 그 돈 버는 걸 가지고 자기 취미 생활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당연히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왕한 사람들이 인생을 그만큼 좀 재밌게 살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일간이 약하고 재성만 왕한 사람들은 오히려 근면성실하지 못하죠.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많지만 내가 그 재물을 사주에 있는 왕한 재성을 갖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사람이 게을른데 욕심만 디글디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성이 왕한 사람들은 당연히 일간도 왕해야지만 그 재물을 내가 나의 소유물로 할 수 있다. 남자한테는 처도 해당이 되겠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면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와 편제. 정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음이 되거나 반대로 대 양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음력의 조화가 맞죠? 이건 정제라고 하는 것이고,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걸 편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양목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어떤 격? 정제격이 되는 것이다. 단 미월은 어떤 계절? 토가 왕한 계절, 재성인 토가 원령을 얻어서 왕한 반면에, 목은 비록 미의 원령이 통근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목보다는 토가 더 왕하죠. 그래서 미월의 간목은 일단은 일간은 약한데 재성이 왕한 그런 사주,
또는 제다신약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약하고 재성이 왕한 월에 태어났다. 제다신약은 굳어진 거나 이제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신왕재앙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특수한 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미월이라고 하는 또 지장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라고 하는 정화가 들어가 있고요. 을목이 들어가 있고 기토가 들어가 있는데 을목이 투출됐다라고 해서 이걸 겁재격으로 보진 않고요. 정화가 투출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양목이 음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 또는 이렇게 정제격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일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깔고 나서 사주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했죠. 매묘미가 아니고 해묘미가 되겠습니다.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고 사오미 방합을 형성할 수 있다. 해묘미 목국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뜻은 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이고 사오미 방합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뜻은 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이니 미월에 만약에 사오미 방합을 형성했다 그러면 마치 5월의 간목과 같이 사주를 배합하면 된다. 왜냐하면 화가 왕하기 때문에. 그래서 5월의 간목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물이 있어서 간목을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왕한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뜨거운 화가 왕한 계절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금방 증발될 우려가 있으니 경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또 예를 들어서 화국이 아닌 상태에서 목국이 형성됐다. 해묘미 목국이 형성되면 미월의 간목이 세력을 크게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어떻다? 그죠? 경금을 단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월이라고 하면 일단은 개수는 지지로 자수라든가 해수 정도 한 점 정도는 깔고 있는 것이 기본적이다. 그리고 사주틀을 어떻게 사주가 어떻게 어느 오행으로 왕해지느냐, 화가 왕해지느냐, 토가 왕해지느냐, 목이 왕해지느냐에 따라서 치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목이 왕해지면은 경금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가 왕해지게 되면 수를 먼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드려볼까요?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미, 이건 아까 사오미 합을 말했지만 오미화가 되죠. 그리고 이건 오미가 있으면 준방합도 형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에 오가 있으면 이거는 화국을 형성하게 된다. 마치 5월에 간목처럼 연멸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수를 얻어야 되는데 월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정관이 있습니다. 신금은 임수나 개수를 보게 되면 금생수해서 수를 생해주는 길신으로 작용하지만 만약에 수가 원국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왕한 화에 의해서 금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연간에 있는 간목은 수가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수가 없으면 역시 왕화위에서 간목이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진토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진토에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뜨거운 열기를 흡습해서 신금을 생할 수도 있지만은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진중 개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겠는데요. 자수를 얻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 좋겠지만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지에는 오화하고 자오충이 되게 되면 용신으로 써야 될 자수가 뭐가 된다? 용신인 자수가 박살이 난다. 그래서 자오충 되는 것을 결코 좋게 볼 수는 없겠고요. 병인시라든가 정묘시가 되게 되면은 간목 자체가 인이라든가 또는 묘의 뿌리를 얻을 수 있죠. 병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미월에 병정화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오미합화의 병정화, 그러면 화가 굉장히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중 개수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매우 역부족이다.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가서 수를 생해주는 구조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어느 운으로 금수운이면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당연히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인데, 한 가지 좀 단점은 갑술대원데 진술충이 되는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사시 또는 경오시, 신미시까지 기사, 경오, 신미시 다 생시가 다 사오미 낮에 태어나서 하기가 좀 요거는 사오의 방학까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기가 부족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니 역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병인시, 기사시, 경오시, 신미시 중에 남자로 태어나는 경우에 그러면 어떤 생지가 제일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병인시가 차라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임신시라든가 계유시가 되게 되면 생시에서 금의 생을 받고 있는 인성이 투출되죠. 이 정도면은 수기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이 아니라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시지에서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금수운도 나쁘지 않고 목화운도 나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을목에 투출돼서 어떤 분들이 등락개갑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등락개갑이 아니고요. 일간이 을목일 때 등락개갑을 말하는 것이지, 일간이 간목일 때는 등락개갑을 논하지 않는다. 을해시도 그냥 남녀 모두 이렇게 취용할 수 있는 그런 생시이긴 한데, 만약에라도 아들이 더 좋습니까? 딸이 더 좋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아들보다는 좀 더 딸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